거의 턱하고 목, 이 갑상선하고 거의 일자네, 그죠? 옛날보다 얼굴도 좀 변했죠. 눈도 좀 나온 것 같죠. 아, 네, 눈은 좀 그 안과 진료 본 적 있어요? 아니 안과 진료는 따로 안 했어요. 그것도 갑상선이 치료가 되면 저절로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네.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거는 제가 또 안과 소개시켜 줄 테니까 나중에 여기다 주사를 맞거나 뭐 수술로 교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장은 생각하지 마세요. 갑상선을 잡으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천천히 생각하고 지금 우리 잠깐 얘기 정리하면 2017년에 갑상선 항진증 진단 받았고 그 뒤로 메티마조를 꽤 먹었는데도 호전이 별로 없었다. 저한테 왔을 때도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 수준이 아니라 올라가 있어서 제가 약을 올렸잖아요. 세 알 드시던 약을 5알로 줬죠. 2알 반씩 2번을 먹었으니까. 그렇게 하고 이제 물약, 루골 용액이라는 걸 줘서 그 사실은 요드 용액인데 그걸 주면 요드가 먼저 결합을 해서 그 갑상선 호르몬이 덜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갑상선에 혈류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걸 좀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수술할 때 갑상선 부피가 좀 줄어들어서 피드가 조금 덜 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수술 전 처치로 좀 드렸고 그렇게 수술 전 준비를 해서 왔더니 호르몬이 정상 수준까지 떨어졌다. 하지만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6년 이상 약을 썼는데도 호전이 없었고요. 그 다음에 자가항체가 우리가 40까지 측정을 하는데 정상이 1.7이고 이 병을 만드는 자가항체 수준이 측정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로 계속 수년간 유지가 됐다. 보통 25 이상 올라가 있으면 저희가 수술하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1, 2년 치료했는데도 안 떨어지면. 그 다음 세 번째는 눈이 안구 돌출이 중정도 이상.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조금 이렇게 크게 뜨면 위아래 흰자가 다 보이잖아요. 그 정도면 좀 심한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 목이 고이터라 그래서 굉장히 갑상선이 부풀어서 커져 있어요. 더 이상 이제 뭐 약물 치료로 호르몬이 잡혀도 정상 크기로 돌아가기는 힘들다. 그래서 얘가 숨쉬는 기도도 많이 누르고 있고 외관상 보기에도 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기 때문에 수술해야 될 이유가 4가지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자 저한테 오셨고 이제 나이도 지금 아직 20대시고 취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에 절개선을 안 넣는 수술을 원해서 오셨는데 사실 쉽진 않아요. 굉장히 크고 보통 우리 갑상선 정상 크기가 요만해요. 근데 우리 요렇게만 비교해 놓고 봐도 요렇게 한번 돌아서 볼까요? 이렇게 나중에 본인이 이거 볼 수도 있는데 정상 크기랑 비교해 봐도 이만큼이 다 갑상선이거든요. 많이 커져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내시경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어제 말한 거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인제 좀 잡혔어요. 근데 마취를 걸면 갑상선 폭풍이란 게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. 호르몬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. 그렇게 되면 심박수가 막 150회 이상 올라가고 혈압 조절도 잘 안 돼서 환자한테 치명적인 합병증을 만들 수 있어요. 심혈관계 합병증을 만들 수 있어서 일단 수술 전에 호르몬을 떨어뜨렸지만 그 위험도는 아직은 좀 있어요. 마취과쌤하고 상의했는데 심박수가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뭐 금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수술 중에도 혈압 변화가 너무 심하면 마취 중단해야 될 수도 있다.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 커져 있는 갑상선이 기도를 감싸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전신 마취할 때 우리 튜브 넣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마취 시도 중에 수술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. 물론 저희가 후두경을 봤더니 뭐 괜찮아요. 근데 마취라는 거는 수면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호흡도 멈추게 하고 튜브를 기도에다 넣는 거거든요. 그건 해봐야지 알아요. 그래서 만약에 호흡이 불안정하다, 이 기도로 들어가는 게 불안정하다. 그런데 환자를 깨우는 동안 호흡 유지가 안 되면 여기 기관절개라고 여기를 째서 호흡 유지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모든 응급 상황에 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마취도 잘 됐고 마취 중에 혈압 변화가 없어도
내시경으로 성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 내시경을 간절히 원해서 왔는데 뭐 본인도 거울 보면 대충 느꼈겠지만 만만치 않아요. 우리가 이 겨드랑이하고 이 젖꼭지 쪽에다가 4군데 구멍을 뚫고 나중에 이 갑상선을 봉지에 담아서 가슴 쪽으로 빼거든요. 이게 안 나올 거예요. 조각을 내서 빼야지. 그래서 나올 만한 크기로 봉지에 넣고 잘라서 빼고 이렇게 해야 돼서 수술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. 3시간 이상 걸릴 거고 수술하다가 오픈 절개법으로 전환해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죠. 이제 한 6시간, 7시간 걸려서 내시경 했다고 성공해봐야 환자 상태가 안 좋아져요. 그래서 보통 저는 3시간 정도 생각을 하는데, 내시경을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환자를 완치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나중에 절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흉터 레이저 치료 우리가 직접 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일단 오늘 이 병 고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분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. 환자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사실 운동도 못 했을 거예요. 그 사이 동안에는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그래서 오늘 큰 이변 없으면 잘 치료하고 나올게요. 이제 걱정은 이 커져 있는 갑상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늘어나 있는데 여기서 더 복강경 가스를 넣어서 더 부풀려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게 조금 공간만 나오면 살이 약간 탄력이 있다 그러면 공간 만드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나이가 젊으니까 이제 피부 탄력도가 굉장히 강해서 늘어나 있긴 하지만 거기서 추가적인 공간을 더 만드는 게 쉬울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되거든요.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. 근데 오늘 이걸 끝을 냅시다. 이제 제가 앞에 환자분들 수술 다 하고 우리 환자분 수술에 좀 집중하려고 앞에 수술을 좀 아침 일찍 해서 다 끝내고 이제 오후에 우리 환자분 수술만 할 거예요. 그래서 천천히 하겠습니다. 하나 더 얘기를 하면 갑상선 수술은 목을 수술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혈관도 많고 하필 그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중심에 기도가 있어요. 수술이 잘 끝났는데 이제 잘 묶어놨던 혈관이 환자가 깨고 나서 다시 출혈이 생기면 기도를 누르는 핏덩어리가 이제 기도를 누르는 일이 생기거든요. 이제 질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호수를 이 목 안에다 넣어놓고 피부를 통해서 출혈이 의심된다 그러면 지혈제 주고 기다려보지 않아요. 바로 수술로 지혈할 수 있다. 이거는 갑상선 하는 의사나 목 어느 장기든 수술하는 분들, 뭐 목 디스크 수술하는 분들도 정형외과 선생님, 신경외과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. 목은 출혈에 예민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출혈이 지금 실제로 있다. 그러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면 뭐 복부나 팔다리처럼 지혈제로 그냥 기다려보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수술적 지혈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내시경 수술이 좋은 게 그런 출혈률이 째서 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하겠지만 그 위험도는 공통으로 갖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. 갑상선 항진증은 혈관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끼손가락 반만한 혈관이다 보통 정상적인데 엄지손가락만한 게 커져요. 얘가 이만큼 커지는 데는 혈류가 많이 가야 되는데 그만큼 도로들이 넓어져 있거든요. 그리고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. 보통 동맥은 2개고 정맥은 3개인데 자잘한 동맥, 정맥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을 거예요. 그걸 하나하나 지혈을 다 꼼꼼하게 하고 가야지 수술 후에 출혈이 없어요. 그래서 시간은 꽤 걸릴 거고 전 천천히 할 겁니다. 그래서 수술 잘 끝나고 또 얘기합시다. 그래요. 잘해줄게요. 네. 올라가시죠. 올라갔다가 바로 준비해서 내려갈게요. 네. 네. 환자분 올라가실게요.
Best Thyroid Clinic. Nin Hospital.